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공부나 일을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할 정도로 뭔가에 정말 몰입해 있는 사람. 저렇게 살면 행복한가? 싶은데 행복하대. 너무 재밌대.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치트키를 사용하시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든 나도 모르게 엄청난 몰입을 하게 될 거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들이 있다면 저는 다른 건 진짜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치트키를 체득시키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될 거니까. 첫 번째 치트키는 결과가 아닌 태도의 관점으로 임하기. 자, 여러분, 올바르게 앉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척추가 올곧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들의 태도를 습관화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험생이라면 단기 합격을 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태도를 배워야 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이미 몸이 좋은 사람들의 태도를 습관화해야겠죠. 내가 사업가라면 이미 내 분야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습관화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그 이후에 생기는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보다도 어떤 결과든 만들어낼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최근에 깨달았던 건데, 우리의 대부분은 태도가 아닌 결과에 집중합니다. 합격해야 돼, 점수 90점 맞아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추상적인 목표로는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태도를 만드는 4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본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결과로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리고 하루 단위로 목표를 쪼갭니다. 그리고 매일 목표를 달성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는 정해요. 근데 결과를 정해두고 과정을 만들지 않고 과정으로부터 결과를 예상하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두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합격하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운다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 보물이 있어 하고 걷는 사람하고, 이 방향으로 간다고 보물이 나올까? 하면서 걷는 사람은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세운다고 하더라도 흔들려요. 왜냐하면 결과를 모르니 이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의구심이 들고 이게 나를 계속 머뭇거리게 합니다. 목표까지 100km가 남았고 100일의 시간이 있다면 매일 1km씩만 가면 되는 건데, 조급해서 급하게 2km 달리다가 여기 이 길 맞나? 하면서 되돌아가고, 어떤 날은 1km를 가고 어떤 날은 3km 걷고 하다 보면은 계속 진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 하면 무조건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의 관점으로 하루를 채워나가시면, 나는 그냥 오늘 하루에 집중했을 뿐인데, 그냥 매일 1km만 걸었을 뿐인데 매일이 조금만 버티다 보면 보물이 있다 와 같이 성공한 느낌이고, 눈을 떠보니까 원하던 목표를 이미 이뤘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로 공부나 일을 하신다면 무조건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미리 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제 5단계 커리큘럼, WOX 작업, 그리고 타이핑 작업,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만 정주행해도 내가 이렇게 플랜을 설정하고 이렇게 사고를 하면 합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어도 확실한 방법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걸 수많은 합격자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내가 가고자 한 길을 이미 간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안 봐요. 아니면 대충 봐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제가 오늘 좀 잔소리가 많은데 정말 오늘 영상만큼은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조바심에, 그러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씨앗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를 미리 정하고 내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루에 매일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가 정해지면 매일이 성취감으로 둘러싸여집니다. 그러면 꾸준히 할 수 있고, 매일 성공하는 사람과 1년에 한두 번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매일매일을 성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뻔한 소리 하네, 운동하기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 매일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가끔 기분 날 때 가는 거 말고.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효율이나 일을 할 때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두뇌의 비료라고 불리는 BDNF가 나오면서 뇌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촉진하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면서 암기력과 학습 효율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산소 공급을 늘리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오면서 기분을 개선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폐해지고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수험생활을 방지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저는 수험생활을 할 때 오전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6시간 정도 지나면 뇌가 지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그때마다 저는 헬스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30분 정도를 타고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오전에 쌩쌩한 뇌로 돌아온 느낌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거의 매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수험 생활을 할 때 숨이 좀 가볍게 찰 정도로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은 진짜 공부라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성적을 올리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치트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효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뇌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해지면서 학습 효율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수험생들한테 정말 필수예요.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미 두뇌의 관점에서 운동의 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데 안 하죠? 우리가 천재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운동을 하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월 중순부터는 플랜에 운동을 넣어놓고 실시간 인증하는 기능을 앱에 탑재해서 운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 드릴 예정입니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합격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까지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트키, 감사하기. 우리는 보통 행복의 전제를 달죠. 합격하면 행복하겠다, 뭐뭐 하면 행복하겠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저 미래로 행복을 미뤄놔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미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미룰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려면 지금 무언가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무언가를 잃어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성취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당연해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 얘기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아프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잠을 잘 때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는 거, 그리고 밥 굶지 않는 거,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감사 얘기를 매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망각동물은 또 감사함을 잊고 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멘탈 관리를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매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과가 아닌 태도의 관점에서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하루의 중간에 운동을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자, 정리해보니까 너무 도덕적이고 정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귀딱지 않도록 많이 들어봤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설정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학습 계획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운동, 그리고 감사일기 작성 등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하는 태도를 습관화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습관들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습득해서 하루하루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많이 성장해 있으신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중순쯤에 저희가 개발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 앱이 개발이 되면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릴 테니 내가 만약에 뭔가 삶의 방향을 좀 잃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단순히 시험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의 성장한 인간이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설문지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싶은지를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서실에 매일 9시에 가는 습관, 또는 매일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매일 영양제 챙겨 먹기 습관, 이런 것들과 같이 작은 습관이어도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